끊겼네요. 자, 너무 지나친 어려운 중등 심한 문제를 푸는 게 실제 실력을 그 시간 대비 높이는데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선행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선행 조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잘해. 거기다 지금 보면 중2인데 3-1을 지금 학기 시작했는데 들어갔다? 도형 파트잖아요. 지금 도형 파트 왜 지금 하죠? 이거는 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3- 하실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고등수학 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1학기 당장 내신이나 시험 보는데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 파트 애매하게 건드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 파트 쭉 계통에 따라서 특히 1학기 때는 2학기도 아닌데 나가주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 개념 빨리 나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 보시면 수학 선행은 계통에 따라서 전략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기 시작했잖아요. 시간이 되게 아깝습니다. 1학기, 2학기 공부 비축. 1학기 테크트리 종료하고 수학상 도전하세요. 자, 학교 내신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심화 레벨 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A급 푼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내신 시험에서 A급을 요하지 않을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학교 굳이 풀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선행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시간 대비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선행 공부가 실제 심화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학 선행 공부법 궁금해? 자,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공전 히트작이죠.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좀 길어요. 제가 저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들으시는 분들을 고려해 드리지 못하여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요즘 짧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간 장원장은 길게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최은빈님 중2입니다. 학생님들 되게 많이 오시네요. 화이팅. 국악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 비문학 독해 DNA 깨우기 문제집을 사서 풀고 예비 매산비를 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추천해 주시는 문제집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과목별 추천 문제집 좀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네요. 그쵸? 제가 본업도 너무 바쁜데 영상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쓰는데 지금 몸이 한계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해볼게요. 한번. 자, 비문학 독해 DNA 깨우기 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추천한 책이 있어요. 예비매산비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책을 계속 보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 독해 DNA 깨우기 예비매산비 이게 고1 수준의 책을 내가 똑같이 본다? 하나를 고1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고2나 저는 고2는 좀 스킵하는 편이라 고3 거 도전? 괜찮아요. 같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본다고 해서 실력이 더 막 깊고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능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 능력치를 빨리 도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답률 어느 정도 나오고 분석 능력 된다. 더 높은 수준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최근에 진짜 저희 선생님들이 그 교재 분석을 계속 하는데 최근에 KGX 국어GX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필독 EBS에서 나왔죠. 필독 비문학 책 진짜 괜찮아요. 거기 도식화를 심플 버전이긴 하지만 도식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식화를 가이드라인처럼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도식화에 대한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책에 도식화가 돼 있어요. 제시문마다 도식화 심플하게 돼 있어서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기에 되게 좋아서 저는 그 책 강추드릴게요. 교재 추천 원하신다면 자, 그 책 보신 다음에 뭐 예비매산비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중학 버전이니까 예비매산비 고1 거죠. 그거 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자, 5번째 질문 백시로이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중2 남자아이인데 인강 듣고 문제 풀면 거의 다 마치 교과서는 안 보고 매일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진도 뺍니다. 이런 학생들 되게 많죠. 특히 남학생들 쓰는 거 너무 싫으니까 책 보는 것도 싫어. 학원이나 학교에서 상위권 이래요. 그런데 축하.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특히 대치동권 말고 다른 지역 학생들 좀 보면 학교 시험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내신에서 90점 넘는다? A를 뭐 거의 30-40%를 주는데 그게 되게 나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신다. 자, 우리 애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하는 공부 적당히 행복해. 그러면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더 슈퍼엘리트 되는 걸 목표로 제가 진짜 좋은 조언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 드리면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만족할 수준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수준 공부할 때는 인강 듣고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씹어 먹여주는 거 잘 귀 기울여 듣고 문제 적당히 풀고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행 공부를 왜 하냐면 내 수준에서 적당히 맞추는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망합니다. 제 장담 드릴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실제로 좋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계속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지금 능력을 좀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 더 높여주세요. 지금 인강 듣고 문제 맞힐 정도면 문제 수준 더 높이시면 못 맞추기 시작해요. 그 수준까지 계속 높이셔서 이제 인강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교재도 같이 보면서 소화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안 됐죠. 지금 내신 잘 보는데. 자, 그래서 솔루션 드리면 제대로 공부한다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수준에서 애가 시험 성적 나오면 당연히 자기는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등에서 되게 잘하고 싶다. 의대, 침대에 뭐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공부 선행을 막 하게 되잖아요. 자기 학년보다는 더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내용들 제가 동영상 굉장히 많이 찍어 드렸어요. 그 내용 보시면서 목표 더 높게 두시고 그래서 그걸 네가 소화해야 진짜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등 수준 내용도 인강 듣고 바로 문제 풀어서 잘 해결되면 굿.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청해력이 되게 좋아서 듣고 빡 예. 당연히 가능한데 교재를 보면 당연히 더 완벽하겠죠. 그럼 교재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런 타이밍이 오도록 수준을 좀 높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설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이 눈과 시야의 기준에서 설득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 어머니 말빨이 먹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난이도와 진도를 높여가지고 테스트를 봐서 그 테스트에서 더 깨지면 자기가 목표치가 상향되겠죠. 상향되게 만들어주세요. 자, 6번째, 처음처럼님, 고등 로드맵도 알고 싶어요. 아, 고등 로드맵 1학년 거, 자, 다음 주 나옵니다. 화이팅. 고등생활 과목별 생기부 관리 등등. 이걸 제가 다 찍어드리면 영상이 터질 것 같아서 한번 차차 준비해볼게요. 근데 한 번에는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1학기 로드맵 요번에 내신 대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조만간 올라옵니다. 자, 7번째, 중1인데 하실 게 많으실 텐데 중하 수준도 있으면 좋겠어요. 초등구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난감하네요. 자, 이런 고민하시는 어머니도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 초등구멍을 다 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는 부분을 찾아서 메꾸는 게 제일 현명해요. 왜냐면 어디가 비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는 게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메꿔도 돼요. 아, 이게 요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초등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되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초등 내용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냥 그 최소한의 흥미도를 위해서 하는 공부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초등 수학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 수학이 과연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분석을 더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찾아가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하 수준 아이들 공부 비는 부분 잡는 내용도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근데 제가 국어 영어 뭐 최소한 이것만 해달라 이런 내용들 말씀드릴 때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심은영님 정말 알차게 도움 잘 받고 중1인데 과목별 시간 배분. 자, 과목별 시간 배분을 다 말씀드리면 그 학생마다 되게 다르고 그리고 문과이과지만 생에 따라 다르고 의대를 갈지 그냥 스카이를 갈지 뭐 학생마다 되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중1이다. 비교과 나머지 활동들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학년 때 보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 코시국이라고 하죠. 코로나 시국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도 국영수죠. 국영수, 과역까지. 사회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 국영수과를 못하고 일단 국어에서 비문학 훈련을 하면 사회 영역에 대한 지식이 약간 커버가 됩니다. 완벽히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면 국영수과까지 이제 공부 기준을 잡는다 이러면 당연히 메인 과목들이 그 똑같이 이제 4과목이라고 25, 25, 25 이렇게 붙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1학년 때는 그래도 수학이 한 40 정도 나간다고 치면 나머지 60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 20, 20 정도를 이제 국어 영어에 부으시면 이제 얼마 남아요? 20. 그 탐구 과목 중에서 뭐 과학을 하건 역사 두 개를 같이 하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즉 무슨 얘기죠? 수학이 그래도 2배죠.
왜냐면 수학의 시험 난이도가 되게 힘들고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주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